이제 웹툰 작가 하면 네.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보통 한 5-6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냥 굉장히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웹툰 작가 시작하면 기본 최소 시간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 원페이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밍크 엔터테인먼트 소속 웹툰 작가 유티라고 합니다. 저희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작품 이름이 피보인데 네. 피보가 정확히 뭘 뜻하는 단어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보의 단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피보는 그 축구로 치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공격수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피보 웹툰 내에서 이정혁이라는 주인공과 유창한 감독이 서로 공격수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방금 대답해주신 그 피보라는 네. 포지션이 있는 풋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니 축구예요. 그래서 11명 대 11명이 뛰는 게 아니고 5명과 5명이 뛰는, 그러니까 좁은 그라운드 위에서 5명과 5명이 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스피드하고요. 그리고 공수 간격이 짧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가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골도 축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고, 그리고 매 순간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러니까 뭐 거의 스펙터클한 수준에서는 거의 최고급의 스포츠가 아닐까. 저도 실은 풋살을 이제 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경기장에 직접 가서 저는 네. 봤어요. 근데 굉장히 스피디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일단 익숙해요. 저희가 축구를 그래도 그쵸. 매년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익숙한데 훨씬 축구보다 좀 그라운드도 반이고 네. 시간도 반, 그리고 선수도 반, 대신에 훨씬 더 강렬하고 스피디한 종목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웹툰 시장이 요즘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많이들 그런 상황에서 풋살이라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네. 웹툰 소재로 선택하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지금 그 질문해 주신 그대로 너무 웹툰 시장이 포화가 되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틈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소재를 한번 넣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창의적인 소재도 요즘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과연 그 창의적인 소재로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적어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도 경쟁력에서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찾은 게 이제 그 틈새 시장 바구니에서 제 영향력이 조금 덜한 스포츠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와 야구를, 인기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 볼까 했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명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세부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 씬을 만들기에는 좀 방대해요. 물론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농구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농구는 뭐 일본 만화의 유명한 그 슬램덩크가 거의 모든 클리셰를 다 활용한 것 같아요. 네, 농구 소재로서는. 그래서 도저히 이걸로는 알 수가 없겠다, 내가 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겠다 하던 도중에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나온 그 어떤 방송 때문에 제가 이 풋살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작가님 말씀하신 네. 대로 지금 저도 실은 웹툰을 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댓글을 봤을 네. 때 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스포츠에 대한 만화를 기다리는 네.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주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주제보다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고 항상 곁에 있던 그,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댓글을 보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연재 그 플랫폼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지원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제대로 한번 플랫폼이 정해지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어서, 저도 꼭 연재를 할 수 있는 연재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엄청 많이 달려들 것 같아요. 그죠? 네. 고르시기만 하면 되겠죠? 이게 시장이 워낙이 어렵다 보니까 경쟁력이 세서 저도 운을 좀 믿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이 꼭 정해지셔서 네. 그 정기 연재 하시길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풋살을 여러 가지 스포츠를 고민하다가 어쨌든 어떤 방송을 접해보고 네. 풋살로 해야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처음 접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일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스포츠를 몸치기 때문에 못해요. 네, 스포츠를 일절 못해서 그 스포츠에 대한 거는 이제 해외 축구라든가 아니면 해외 축구 게임을 통해서 주로 이제 접하던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풋살이라는 종목 자체의 인지를 거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TV를 보던 주 중에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예능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냥 뭐 예능처럼 찍는 약간 개그가 섞여 있는 축구 성장해가는 그 여자 연예인들의 그 합을 보면서 팀으로서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끌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5명이라는, 그러니까 인원이 5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설정 자체도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TV를 통해서 풋살을 지금 처음 배웠었어요. 네. 맞아요. 곧 있으면 FK컵이 7월 1일에 있고요. FK리그는 12월에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작가님의 FK리그 최응원팀이 있다면 혹시 어느 팀이 있을까요? 예, 제가 올해 좀 집중적으로 FK리그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역시 뭐 빼놓으라 할 수 없는 경기 ABFS 팀이 가장 좀 제 팬이기도 하고 제가 팬이기도 하고 그 팬이 된 이유가 그 레알 마드리드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갈락티코라는 그 1기, 2기, 3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다 모아놓은 그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 팀 방향성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를 모아서 최강팀을 만들자, 슈퍼팀을 만들자라는 그런 그 레알 마드리드의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 ABFS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FK 리그에 내놓으라는 선수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해서 정말 그 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약간 선수 팀 구성을 해서 이번에 무패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팀을 응원하고 있는 계속된 이유는 풋살 리그가 성행을 하려면 확실히 국제전 성적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최강팀으로 한번 그 클럽 대표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좀 FK 리그나 아니면 풋살 자체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경기 ABFS가 최강의 팀이라고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참고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웹툰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 경기 ABFS의 이민용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DM으로 응원한다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전술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도움이 된다면은 열심히 여쭤보라고 해갖고 물어보라고 해갖고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웹툰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좀 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페이지를 보지만 이제 웹툰이 좋아서 또 유튜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정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웹툰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작가님처럼 이렇게 프로 작가에게 묻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가장 1순위가 장비를 뭐부터 장만하고 시작해야 할까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웹툰 지망생 시절부터 포함해서 작가로 데뷔하시기까지 장비를 어떤 걸로 시작해서 어떻게 그리고 뭐 어떤 장비는 좀 실패를 했었고 어떤 게 좋고 나쁜지 그리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어떤 장비로 작품을 그리고 계신지 네. 그냥 편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원래는 종이에다 그렸죠. 네. 항상 종이에다 그리다가 제가 제 이제 20살 때는 20대 때는 부모님들이 웹툰 자체가 없었기도 했고 초창기였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절대 만화가는 하지 말라고 하셔갖고 근데 저는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강사 생활에도 뭐 미술도 나왔었고 그리고 강사 생활에도 5, 6년 하면서 정말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을 이제 실현하기로 한 나이가 32살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를 샀는데 그때 처음 샀던 장비가 조금 많이 가성비로 샀는데 또 큰 액정 타블렛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메인 브랜드가 이제 1티어 브랜드가 신티크라는 브랜드인데 그건 너무 가격이 고가여서 제가 그거까지는 살지 말지 결정을 못하고 있던 찰나에 취미로 시작해 본다면 조금 가벼운 걸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장은테크라는 브랜드를 썼었어요. 그걸 계기로 한 2, 3년을 취미로 그리다가 실제로 이제 웹툰 한 편을 완성을 하게 되면서 한 화를 완성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취미로만 다니고 있었고 그 전까지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퇴직금으로 마련을 하셨군요. 신티크를 네. 크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신티크 24라는 그 액정 타블렛을 꽤 큰 돈을 주고선 혹시 금액을 여쭤봐도 될까요? 금액은 그때 넘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몇백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취미로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웹툰이 하고 싶다 하시는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그 전 거 이제 2티어 브랜드라고 하죠. 신티크가 워낙이 위상이 높은 브랜드라 그건 빼놓고 가격도 비싸서 휴이온, 장은테크, 주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먼저 처음에 좀 맛보기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게 좀 괜찮다. 그리고 손에 맞고 내가 이 그림을 취미로서가 아니고 특기로서 한 하루에 5-6시간은 꾸준히 그릴 수 있겠다 싶으시면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막연하게 하기에는 일단 수익 자체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했었는데요.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웹툰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저도 혹여나 그 시장에 좀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제가 그렇게 유명해지거나 메이저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지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그것도 제 목표이고 아직까지도 목표이기도 합니다. 작가님들마다 이게 서로 작품이나 주제, 장르,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작가님께서 이 피보를 그리시면서 자료조사나 정리,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만화가 네이버에 올라오기까지 그 전체적인 작업 진행 과정을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민준 씨랑 상의해서 3화까지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은 그 네이버 도전 만화라는 곳에 요즘에는 이제 성별이라든가 그리고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신지가 그래프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자료 조사 겸 또 한번 도전도 해볼 겸 해서 한 거라 아직은 이제 네이버에 됐다 안 됐다 그런 말을 하기에는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제가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기 때문에 웹툰 작가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안에 에이전시 안에 그 PD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드라마 PD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작가 PD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랑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는 게 더 맛깔날까? 아니면은 이 캐릭터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총 5명의 캐릭터에 서사를 집어 넣었어요. 요번에 대략 한 콘티로는 거의 한 30화, 40화까지는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라 지금 플랫폼이 정해지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고 재밌는데 이거 3화에서 끝이야? 이랬는데 빨리 연재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웹툰 작가 하면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보통 한 5-6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작가를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좀
입시생들, 그러니까 준비생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웹툰 작가 시작하면 기본 최소 하루에 8시간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최소. 최소 8시간.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손목부터 시작해서 허리 네. 뭐 이렇게 잔병 치레를 좀 많이 한다고를 저도 들었는데 작가님만의 그 웹툰 작가로서 직업병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30살 때까지 막 이것저것 많이 해왔다 보니까 실제로 뭐 병이 나본 적은 없고,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이제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죠. 집에서 안에 실내에서 네. 계속 앉아서 생활을 하니까.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한 달에 거의 한 번 나가거든요, 집 밖으로. 거의 뭐 한두 번 나가게 되는데, 좀 멀리 나갈 경우 장 보러 가는데 그 장 보러 가는 틈새에 코로나가 2번 정도 걸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냥 나가면 걸린다라는 네. 느낌으로 걸렸어서, 제가 원래 면역력도 꽤 많이 강한 편이었는데 몇 년 동안을 계속 집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면역력이 되게 낮아지는.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면역력이나 이런 게 좀 약해졌을 때 이런 걸 다스리는 어떤 루틴이나 뭐 드시는 약이 있다든지 식습관을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섭외 요청을 받고 나서 네, 오랜만에 나오셨나요? 예, 좀 살이 급격히 찐 상태였어요. 찌신 거예요? 아니요, 많이 찐 상태였어요. 그 전에. 왜냐면 좀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여유를 지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많이 저를 방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는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5km씩 걸었고, 뭐 줄넘기도 뭐 몇백 개씩 하고 하면서 살을 좀 많이 뺐어요. 네. 이번에 뭐 거의 한 6, 7kg 뺀 것 같은데, 빼면서 느꼈는데 정말 운동이 좋더라고요. 그쵸. 네. 운동만 한 게 없더라고요. 네. 일단 몸이 너무 가뿐하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힘든 일도 뭐 있으셨지만 이제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웹툰 작가를 꿈꾸는, 또 이제 소망하고 이거를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가님께서 웹툰 작가로서 내가 진짜 늦게나마 이거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보람을 느낄 때가 이제 언제나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웹툰을 시작하게 된 동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저도 이제 같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플랫폼을 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뭐 같이 시작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꿈을 그린다라는 게 가장 좀 멋진 단어 같거든요. 네, 제가 꿈꿔왔던 거를 실제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미술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꿈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끝까지 한번 그리고 싶은 욕망이, 좀 열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얘기하신 대로 너무 좋네요. 꿈을 그리다라는 것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네. 이제 분들께는 또 그리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나의 꿈을 펼쳐내다라는 의미로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고 네.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의 피보 연재 계획과 그리고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콘티가 뭐 3, 40화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시놉시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죠. 그런 것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완결이 된 상태로 스타트한 지금 웹툰이기 때문에 연재처만 구해진다면 아마 조금 빠르게 조금 그 시청자나 구독자 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표님이 그 드라마 쪽 네. PD, 총괄 PD 분이세요. 그분이 아마 드라마랑 그 영화로는 힘들 것 같다고. 드라마로 하기에는 조금 그 스포츠적인 요소가 좀 많아서 힘들다고 미리 언지를 해주셔서, 혹시나 잘 된다면 애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애니 쪽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피보를 홍보하실 수 있는 PR 타임을 한 최대 3분 정도 드릴 건데요. 네, 자 3분 정도 정리를 간단히 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보라는 작품은 우선
그 이정혁이라는 한 선수, 그러니까 U20 대회에서 그 특이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고 거기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꿈을 접어야 했던 한 선수가 그 풋살을 계기로 다시 이제 성장하는 스포츠 드라마예요. 그 안에 이제 유창한 감독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정현의 멘토와 같은 그런 감독과 이정혁과의 그 케미가 좀 어우러져서 서로 이제 성장해가고 또 때로는 힐링하면서 그리고 또 스포츠 안에서는 또 그들끼리 이제 스펙터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스피드하게 이루어지는 경기를 이제 주로 다루는 웹툰인데요. 유창한과 이정혁 말고도 그 안에 이제 서사가 담긴 스토리 라인이 있는 그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꼴찌팀, 말 그대로 인천 데비스라는 풋살 꼴찌팀을 어떻게 해서 성장시켜서 서로가 같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지가 보여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스포츠 웹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천 데비스는 그 유창한 감독과 그리고 U20 대표 이정혁 그리고 아직 소개는 안 됐지만 이제 소개될 4명의 다죠 한 6명의 선수들과 함께 FK 리그라는 그 어려운 풋살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같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류의 웹툰이 아닌 좀 드라마적으로도 완성된 스토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완성된 웹툰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꼭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웹툰이 연재처가 밝혀지면은 같이 좀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풋살이라는 종목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빈약하지만 서서히 이제 강해지고 있는 풋살도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웹툰 피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